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고 그다음에 어제 그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물론 이제 잠깐 회사를 출근을 해가지고 사업주 한 번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저희 거 유튜브 영상을 쭉 한번 되돌아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왜 말을 저렇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뭐 이제 유튜브 찍은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더 나은 영상을 찍으면 되겠지라는 이런 기대감과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느꼈냐면 여러분이 구독도 지금 한 77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조회수도 5천에서 한 6천 많게는 6,300, 6,500 뭐 이 정도 되는 거를 보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영상을 좀 많이 찍어야 되겠다. 댓글 내용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댓글도 열심히 이렇게 달아주시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고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이 이제 그 다음 영상에 제가 말미에 쭉 적어가지고 한 달 동안 나왔던 댓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하튼 그래서 좀 양질의 영상을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좋은 좀 직접적인 소통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런 것들이 만감이 교차를 하면서 주말을 보냈고 지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거 영상을 보고 제 거 영상을 보고 조금은 이제 그 사업주분들 예비 사업주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뭐 회사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오늘부터는 저희 직원한테 얘기를 할 때 동영상 편집을 할 때 내 거 핸드폰 번호를 아예 그냥 밑으로 박아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귀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어차피 태양광을 하는 사람으로서 태양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저로서는 뭐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회사로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통화도 하고 태양광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굳이 내가 그걸 피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서는 거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하고 통화가 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만일에 제가 전화를 못 받는다고 하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를 미팅이라든가 뭐 이것 때문에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뭐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상간에 11번째 영상을 찍고 그 다음 오늘 영상을 하나 더 찍을 건데 12번째 영상을 찍고 뭐 이런 거 해보면 뭐 일주일에 제가 목표가 일주일에 한 2개 정도는 영상을 꼭 찍자라는 게 제 목표였었는데 잘 맞춰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좀 긴급하게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또 뭐 맨날 회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출장도 가야 되고 뭐 상담도 해야 되고 미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일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주 찍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3편씩 연달아서 찍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사 생각이 들고 저하고 아무튼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은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통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 제가 이래도 발전소를 소유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를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차피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람인 거고 저는 어차피 태양광 회사의 대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의무이자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제가 하루세끼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됐고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게 되면 이게 지난 시간 영상이 이제 서머리였는데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대출도 있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각종 세금도 내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내용만큼 뭐 태양광 발전소에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하면 태양광 발전소를 절대 소유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렸고 요거에 대한 반박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이제 태양광 회사의 대표인 거고 태양광이 좋은 거고 이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요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도 제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핵심 뭐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추상적인 내용인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해서 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는 태양광 사업은 20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20년 동안 한 4억 정도 버는 게 태양광 사업인 거고 그래서 순수 이익은 한 2억 정도에서 2억 5천 정도 된다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두 번째 불로소득이다. 무념무상.
무념무상은 제가 그냥 써놓은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불로소득에 준할 정도로 그냥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태양광 사업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우리가 맛집 사장이라든가 어떠한 사장 뭐를 판다거나 물건을 판다거나 이런 사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 해만 떠 있으면 발전이 되고 그 발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태양광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 부동산 가치 상승, 지가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 자체가 이제 전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답이다라고 하면 농지 전용 분담금을 내게 되면 이제 전용을 받게 되고 이게 잡종지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추후에 나중에 2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지가 어느 정도 뭐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고 그 지역이 어떠한 거에 의해서 좀 발전을 하게 되면 내 땅도 잡종지로서의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가치 상승이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잡종지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태양광 사업은 연금 사업이며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한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태양광 패널만 깔아놓고 인버터만 잘 돌아간다라고만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는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일확천금을 내는 사업은 아닌 거고 그냥 연금 정도의 수준의 사업인 거고, 그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20년 뒤에는 내 땅이 있고 그 부지가 잡종지로 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동산 가치가 있는 사업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요것 때문에 많으신 분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를 하고 싶어 하시고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 사업의 핵심 내용들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뛰어든 거고, 이 사업을 더 번창을 시키고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극곰이 빙하가 녹아서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래서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있다, 뭐 이런 내용, 그죠? 이런 내용 캠페인 같은 거 보시면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온 상승, 잦아진 태풍 가뭄. 작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왜 비가 많이 왔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뭐 얘기를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비가 많이 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만 해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 라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도 많이 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태풍도 자주 오고 그랬던 이유가 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후재앙 여기 잘리긴 했지만 아마 여기 예상할 수 있는 게 기후재앙 경고 코로나보다 심각이라고 아마 써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빌 게이츠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가 요즘에 워렌 버핏인가? 그분한테 아마 밀린 걸로 알고, 아무튼 여하튼 빌 게이츠 이분이 수년 전부터, 적어도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기후재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기후재앙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전 인류가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조 바이든, 미국은 우리 지구상의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솔직히 비벼볼 수도 없는 그런 강대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지시를 했던 게 파리 협약 복귀, 파리 기후 협약 복귀입니다.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해서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보시면 알 것 같지만 이게 우린 일정한 온도 이하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구의 그 온도를 유지를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RPS 제도가 나온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시작을 한 거고 신재생 에너지 대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자, 파리 협약 복귀가 얼마나 중요하면 취임하자마자 지시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100년 동안 2도가 더 상승한다면 인류를 비롯한 수많은 생물은 멸종 위기에 한 발 더 가까워집니다. 무서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태양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20년 동안 안정적이고 불로소득이고 그 다음에 지가 상승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기대 심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나는 그래도 기후 변화, 기후 재앙
뭐 환경 오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해수면 상승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디에다 태양광 패널만 깐다고 하면 정부나 그다음 뭐 정부에서 뭐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추진을 한다고 하면 태양광 패널을 깐다고만 하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인식 자체를 전환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그런 정책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인식 전환도 못 시키면서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당연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어디 임야에 가가지고 뭐 소나무를 뽑는다거나 뭐 꺾는다거나 그 다음에 뭐 어디 무슨 뭐 어디를 막 뒤집어 엎는다거나 생태계를 파괴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차피 대체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태양광과 어떠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냥 나는 우리 집 뒷산에 태양광 까는 게 싫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제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거고 그런 민원들도 다 수렴을 해서 그러면 임야는 가중치는 이렇게 낮추는 거고 그 다음에 임야에다가 태양광 못 하게끔 이렇게 정책도 나오는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것을 왜 대기업하고 공기업에서만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다 바꾸는 것이냐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자체가 나쁘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돈보다 중요한 것, 불로소득이고 20년 동안 안정적이고 그다음 집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기후변화, 기후재앙, 환경오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5년 전, 10년 전에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발, 이게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거냐 아니면 어디 뭐 서해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많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는데 어느 순간 봐보니까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런 환경들을 봐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 중국에서 엄청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해가지고 어떤 무슨 화성인지 무슨 외계에 온 것처럼 이렇게 뿌연 것들도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그저 태양광 사업은 누가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반대야. 거기에 뭐 돈이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반대야. 라고 하면 우리가 이시 안 맞는 거고 좀 더 큰 것을 봐야 돼. 어차피 대체 에너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리백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 저런 것 정책들도 추진을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어차피 해야 되는 그 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조금은 그럼 정책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대체 에너지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를 하고 나왔다. 그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부가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치 안 맞는 거고 이 정책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기후변화에 대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 우리는 후세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환경, 이 기후, 지금 현재 있는 이 지구를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5대 의무에는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4대 의무였어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4개였는데 최근에는 5대 의무로 바뀌었더라고요. 환경 보존의 의무, 그다음 공공 복리를 위한 의무, 6대 의무로 뭐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면 뭐 월에 얼마를 벌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내가 분양을 하고 있고 이걸 분양을 하는데 얼마에 분양을 할 거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은 좀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만들어내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태양광 좋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많이 벌진 않죠. 그러니까 연금처럼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일도 안 하고 집값 상승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이제 2편을 찍을 건데 이거 찍고 이제 그 다음 영상도 찍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찍으면서 이제 생각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제 추상적인 내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월에 뭐 몇십만 원 나옵니다, 몇백만 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좋은 내용, 그리고 여러분이 좀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내용, 그 다음에 아 쟤는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신선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이 내용을 썼던 것 같고요. 여하튼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 그 다음 뭐 댓글, 그다음 알림 뭐 이런 것들 해주시면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목적의식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돼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양질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